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날을 계속 미뤘습니다. 꼭 해야 할 일인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일. 친정엄마 칠순 잔치 말입니다. 짧은 침묵. 엄마는 60을 넘긴 뒤로 본인 생일을 한 번도 챙기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.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. 밥이나 먹으면 됐다. 늘 그렇게 말했죠.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. 숨을 고르며 사실은 알았습니다.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 주기 싫어서라는 걸요.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. 잔치 준비를 하던 날 연회장 예약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괜히 큰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? 괜히 말 나오는 건 아닐까? 생각은 늘 거기까지 갔습니다. 남편에게 물었죠. 여보, 너무 큰 거 아니야?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.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괜찮다는 말 뒤에 확신은 없었습니다.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 말입니다.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. 요즘은 친정 챙기는 게 너무 과해. 시집 온 딸은 시댁 사람이야. 그 말이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질 않더군요.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. 조용히, 티 안 나게, 괜히 말 나오지 않게. 하지만 칠순은 칠순이더군요. 엄마가 일흔이 되는 날인데 밥 한 끼로 넘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잔치 당일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. 뭐 입을까? 이 옷은 너무 튀지 않나?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요.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. 아, 엄마도 오늘을 기다렸구나.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연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.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자꾸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. 꽃 장식, 사진 촬영 자리, 상 위에 놓인 음식들. 엄마 얼굴에 아주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. 그걸로 충분했죠. 그 순간만큼은요.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고 어머님 축하드려요. 건강하세요. 그 인사 속에서 엄마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. 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요. 그때였습니다.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.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괜히 등이 서늘해졌습니다. 문 쪽을 바라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아, 오늘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구나. 그분은 늘 가장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장 불편한 자리에 서 계셨으니까요. 사람은요,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칩니다.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. 연회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, 말끔한 코트 차림, 주변을 훑어보는 눈빛, 시어머니였습니다. 저는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. 연락 없으셨는데 설마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겠지. 머릿속에서 말이 겹쳤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. 어머, 여기 있었네. 그 목소리는 늘 그랬듯 낮지도 높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평범했죠.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. 남편이 급히 다가갔습니다.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?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집에만 있기도 뭐해서. 말은 가벼웠습니다. 하지만 시선은 연회장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. 꽃 장식, 사진 배경, 테이블 위 음식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요. 엄마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. 그저 손님이 하나 더 왔다고 생각했겠죠. 어서 오세요. 식사 곧 나옵니다. 정중하게 인사하는 엄마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괜히 더 조여왔습니다.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쪽을 봤습니다.
그리고 말했습니다. 친정 잔치라더니 생각보다 크게 했네. 웃으면서요.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.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다들 말수가 줄었습니다. 저는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그냥 조촐하게 한 거예요. 조촐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들리던지요.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요즘은 다 이렇게 하더라.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. 시집 쪽은 이런 자리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말은 누군가를 찌르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. 아마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그냥 꺼낸 거였겠죠. 하지만 그 자리에선 칼처럼 들렸습니다. 친척 한 분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사진 한 장 찍으세요. 엄마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. 괜히 더 허리를 펴고요.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. 웃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. 느린 호응. 사진이 끝난 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많이들 와줘서 고맙네. 그 말이 왜 그렇게 미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. 사람들 다 모였으니 말인데 그 말로 시작되는 문장은 되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. 저는 인스팅크티블리 알았습니다. 아, 이제 시작이구나.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. 말리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. 며느리 친정은 이렇게 챙기면서 우리는 늘 그냥 넘어가더라.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이미 내려앉아 있었습니다. 아직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아직은요.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. 이 자리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다는 걸. 사람이요.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. 그날의 저는 딱 그 상태였습니다. 시어머니의 말이 끝났는데도 연회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.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. 이 상황을 넘기려면요. 어머니, 그런 뜻은 아니고요. 말은 입 밖으로 나왔는데 제 귀에도 힘이 없게 들렸습니다.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.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. 그리고 말했습니다. 내가 틀린 말 했니? 그 질문은 대답을 원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자기 얘기를 더하기 위한 문 같은 거였죠. 나도 칠순이 없었던 건 아니야. 그땐 다들 바빠서 그냥 넘어갔지.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.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그래도 난 말 안 했어. 시집온 며느리니까.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. 그 말은요. 자랑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너도 그래야 한다는 통보 같았습니다. 주변 사람들 눈길이 저와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.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애써 다른 곳을 봤습니다. 그 침묵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. 엄마는 그제야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.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물으셨죠. 무슨 일이니?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죄송하게 들리던지요. 그때였습니다. 시어머니가 테이블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. 손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. 천천히요. 사람이 말이야. 서운하면 말해야 알아. 말은 차분했습니다. 너무 차분해서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. 나도 그동안 참았어.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그렇네. 그 말과 함께
손이 살짝 밀렸습니다. 그냥 정말 살짝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위에 있던 접시가 중심을 잃고 기울었습니다. 짧은 소리, 그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린 것 같았습니다.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엄어하고 소리를 냈습니다.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, 어디까지 와버린 건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. 엄마가 그걸 보셨습니다. 엎어진 접시보다 엉켜있는 제 얼굴을 먼저 보셨습니다.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엄마가 말했습니다.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요.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. 왜 엄마가 죄송해야 하는지, 왜 이날의 주인공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중간에서 잘 버틴 게 아니라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요. 남편은 굳어 있었습니다. 말을 해야 하는 얼굴이었는데 아직 말을 찾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. 아니, 어머님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게 넘어가 버린 뒤였습니다. 연회장은 더 이상 잔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는 조용히 일어났고 누군가는 계산서를 바라봤습니다. 시간이 억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. 그날 저는 선택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. 계속 웃으며 넘길 것인가? 아니면 처음으로 멈춰 세울 것인가?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. 이대로 가면 아무 일 없던 얼굴로 집에 돌아가면 저는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. 그날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.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괜히 소리라도 내면 더 망가질 것 같았으니까요. 잔치 자리는 어느새 텅 비어 있었습니다. 남은 건 엎어진 접시 몇 개와 식어버린 음식들,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. 엄마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. 그 침묵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. 만약 그때 엄마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저는 더 무너졌을 겁니다.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어머니, 오늘은 그만 가시죠. 그 말은 크게 들리지도 않았고 단호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그만이라고 말한 날이었으니까요.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. 그 얼굴을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. 내가 뭐 틀린 말 했니? 익숙한 말이었습니다. 늘 그 말로 끝났습니다. 그런데 그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요. 오늘은 어머니 생신입니다.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.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사실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.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. 그 시선이 처음보다 조금은 느려졌습니다.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.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. 그래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. 엄마는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. 괜찮습니다. 다들 바쁘신데 오신 것만 해도 고맙죠. 엄마는 끝까지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했습니다. 그 모습이 저는 참 아팠습니다. 그날의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.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마무리된 것도 아닌 채로요.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.
돌아서는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. 그날만큼은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. 연회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.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그 말에 괜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. 남편은 계산서를 들고 나갔고 저와 엄마는 자리에 남았습니다.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말했습니다. 너 많이 힘들었지.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사과도 위로도 아닌 그 말이었습니다. 엄마가 참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.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.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더 미안해졌습니다.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계속 중간에 서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게 과연 맞는 건지, 누군가의 서운함을 다 제가 안고 가야 하는 건지. 짧은 침묵, 갈등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.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. 이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됐다는 것.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그날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.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돌아갔습니다. 아침은 오고 밥은 해야 했고 사람들은 각자 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예전처럼 돌아가지지 않더군요.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밥은 먹었니? 늘 하시던 말이었죠. 그날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. 엄마,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까? 잠깐의 정적 뒤에 엄마는 말했습니다. 그래, 밖에서 먹자.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.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. 사람도 많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은 곳. 엄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물을 먼저 따르셨습니다. 그 모습이 늘 보던 모습인데도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. 엄마 얼굴에 연회장에서 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. 그날은 많이 놀랐지?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. 놀라긴 했지. 그래도 내 얼굴이 더 놀라 있더라.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.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제가 얼마나 오래 중간에 서 있었는지. 짧은 침묵. 엄마는 말이야. 참는 게 익숙해서 괜찮아.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괜찮지 않잖아.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. 그래, 이제는 좀 덜 참아도 되겠네.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슬프고 고마웠는지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날의 잔치가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는 무언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, 누군가는 늘 양보해야 했고 누군가는 늘 이해해야 했습니다.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졌습니다. 모두를 만족시키는 딸이 아니라 엄마를 외면하지 않는 딸로, 갈등을 피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선을 아는 사람으로.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길지 않은 통화였습니다. 그날은 내가 감정이 좀 앞섰다. 완전한 사과도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. 네, 어머니.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.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. 그날 밤 엄마 칠순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.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.
그리고 저는 그날을 다시 선택해도 잔치를 했을 것 같았습니다. 조금 어색하고 조금 아팠어도요. 인생은요, 늘 좋은 날만 남기지는 않더군요. 대신 다음 날을 바꾸는 하루를 남겨주기도 합니다. 그날이 제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이제는 압니다. 가족은 참는 사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켜주려는 사람이 남는다는 걸.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걸 배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. 엄마의 다음 생일에는 조금 더 편하게 웃을 수 있기를, 그 웃음 옆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조용히 바라봅니다.